안녕하세요. 형문철입니다. 오늘도 브레이크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떡. 내가 왜 떡을 했을까? 빵이었다면 더 나았을까? 뭔가 제목에서부터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떡집과 떡공방 사이를 운영하고 있는 새내기 사장입니다. 아직 오픈한 지 3달도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인지,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안 되는 건지 점점 장사가 안 되네요. 같이 일하는 남자친구도 힘들어서 이제 더 못하겠다고 떠난다고 합니다. 오픈한 날부터 쉬는 날 없이 새벽 일찍 나와서 맛있게 떡 만들어서 전시하는데, 요새는 팔리는 떡보다 팔리지 않는 떡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떡 만들 의지도 점점 사라지네요. 저는 일반 떡집과는 조금 다르게 수제로 떡을 만들고 있거든요. 기계 살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방광제 수제가 된 케이스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 마트에서 파는 떡과 같은 단가로 맞추지 못해서 그런가 주문도 이제 없네요. 떡이라서 당일 아니면 팔지도 못하는데 너무 속상해요. 내일 남은 떡을 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 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만들었는데 한 개도 못 팔았어요. 아침마다 자주 오시던 손님도 날이 추워지니 거의 안 오시고, 너무 맛있다고 해주셨던 손님분들도 더 이상 안 오네요. 맛 테스트 해보면 똑같이 맛있는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어요.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똑같아서 그런 건지, 광고를 안 해서인지 항상 친절하게 더 챙겨드리고 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되는 전재산 털어서 시작했는데 더 이상 답도 없네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이겠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살려주세요. 아니요, 사장님. 이 상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안타깝지만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여기 보세요. 글 안에도 힌트가 있는데 광고를 안 해서인지. 근데 떡은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아이템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배달에서만 보더라도 디저트 카테고리에 이 떡은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긴 한데, 경쟁력이라는 건 꼭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되는 떡집 사장님들이 없느냐? 아니요,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아이템에만 원인을 둘 것이 아니다. 이번 사연은 단순 푸념물처럼 보이긴 하여도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내 아이템이 문제일까? 자, 사연의 사장님이 떡집을 운영한 지는 3개월 되셨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점점 장사가 안 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테죠.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차라리 빵이었으면 더 나았을까? 라고 하신 점인데, 아마 디저트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빵집 다 잘 되나요? 디저트 가게는 많긴 한데 빵이라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빵집 하신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거면 떡집이나 할 걸 그랬나? 결국엔 뭐냐면 이걸 아셔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에 대한 제대로 된 시장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매장의 객관화. 일단 떡이라는 아이템을 살펴볼까요? 확실히 판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굉장히 트렌디한 상품군이 아니긴 합니다. 결국 이 아이템으로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신 거라면 판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시장 조사를 해보셨어야 합니다. 우선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생각해 볼까요? 보통 동네 떡집에서 판매가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선 가짓수도 많아야 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장 우리 보통 시장의 떡집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가격도 보통 몇천 원 내외로 사시기에 부담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연자의 매장을 한번 봅시다. 우선 돈이 없어가지고 기계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직접 수제로 제작을 한다고 하니 종류는 한정될 수밖에 없고 단가 또한 저렴하게 하시기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 때 잠깐 방문한 손님들이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건 아무래도 이 가격에 먹을 떡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떡이라는 아이템이 가지는 이점 중 하나가 바로 대량 주문인데, 명절은 말할 것도 없는 대목이고 단체 행사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시 봐도 기계가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오프라인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니 사연 속의 사장님은 아이템 전환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장님이 선택하셨던 떡이라는 아이템 특성을 단체 주문과 예약 주문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뚫으셔야 하는 것이죠. 길은 어떻게 뚫어요? 그죠? 마케팅이죠. 장사가 안 될 때 남는 모든 시간은 마케팅을 공부하고 또 무조건 활용하셔야 되죠.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특히 디저트로는 예전에도 그랬고 무조건 외부로 마케팅을 해야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사장님이 하셔야 할 최우선적인 마케팅사,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바로 온라인 SNS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 사항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럼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컨텐츠 퀄리티입니다. 이런 아이템을 쓰러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일단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보더라도 실력은 좋아 보입니다.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광고를 위한 퀄리티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면 단체 주문은 좀 고사하고 돌잔치, 생일떡 같은 이벤트 예약 주문, 이거 사진 예뻐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시장에는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이 널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시물을 올릴 때 단순히 상품 사진만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판매가 어느 정도 된날에는,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재고 소진 사진도 찍어 올리면서 주문량이 많았다는 것도 우리 고객님들한테 설명해주고, 사장님이 떡을 만드는 과정도 영상으로 찍었다가 편집해서 릴스로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사장님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출고진 이미지만 올릴 게 아니라 후기 이미지를 고객에게 요청해서 리뷰용 콘텐츠도 올려봐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고 싶은 정보를 콘텐츠에 담아서 올리다 보면 하나 둘 사람들이 사장님의 진정성을 이제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통 채널 관리입니다. 게시물의 퀄리티를 올리는 노력을 하시면서 동시에 콘텐츠가 유통될 채널을 늘리는 것도 필수죠. 일단 블로그는 기본이시죠. 그리고 이런 아이템으로 지역 맘카페, 당근마켓, 항공사고 여성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 파악해서 꾸준하게 게시물을 올리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타겟층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들이 들어가는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잘 뿌리시면 광고 효율이 배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요즘엔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판매를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인터넷 쇼핑으로 하루에 받을 주문량을 정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손주문 받아 놓은 뒤 제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프라인 영업이에요. 온라인 마케팅인데 왜 오프라인 영업이냐 하실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간절해 보이시니까 제가 하나 더 설명 얹어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잘 실천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든 조금의 성과가 나오실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떡을 꼭 소비자한테만 팔려 하지 마시고 동네 카페, 동네 마트 이런 데 납품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아무리 내 떡이 예쁘고 맛있다고 자부해도 안 팔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동네 마트 같은 곳, 그 다음 카페 같은 곳을 보면은 카운터 앞에 이렇게 떡을 진열해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간 노력해왔던 성과를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떡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다. 기존 받는 가격과 비슷하게 맞춰드렸더니 납품 받아보려고 한번 영업을 해보시는 것이죠. 사실 장사라는 거 이렇게 관점을 틀어보는 것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길을 뚫어놓고 매출을 올려가면서 돈이 좀 모이게 되면 이제 기계 구입하고 메뉴도 늘려가는 재투자를 좀 병행하시면서 가게 규모를 키워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보니 할 게 정말 많죠, 사장님? 이제 정말 고민 상담을 올릴 시간도 없으실 겁니다. 바로 달려가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문철의 브레이크 타임. 오늘도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